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안산 단원고 250명 학부모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이 아닌 노란 리본이 달려있을 겁니다. 꽃집과 상점에 놓여있는 붉은 카네이션을 애써 외면해야만 하는 오늘입니다. 팽목항의 등대에는 화가 이하씨가 고려와 나비라는 포스터를 부착해 놓았다고 합니다. 고약한 세상에 살다가 슬픔 한가득 안고 떠나가게 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온몸이 녹아내릴 만큼 정말 미안하다. 라고요. 어버이날, 슬픈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노란 리본을 달고 안 달고를 떠나서 사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면은 어디 공식 행사 혹은 평범한 방문할 때는 노란 리본을 좀 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노란 리본을 안 달고 결국 방문했죠. 그런가 했더니 노란 리본 엘러지가 있는 게 새누리나 박사모 일배만 아니더라고요. 제1야당 최민영 공동대표들도 노란 리본을 붙여가지 않고 오늘 새벽에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정말 사진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로 안 달았더라고요. 실망스럽습니다. 마인드의 문제. 이번 세월호 비극에 대처하는 이 정권, 이 정부의 대처도 빵점짜리였지만은 그게 대응하는 야당의 대응도 빵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더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스템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부정과 부패의 고리 속에서 버리지 않아도 될 생명을 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야당. 그래서 김한길과 안철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MBC가 엊그젠가요? 뉴스 논평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초기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서찬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도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속마음 깊이 감추고 외면은 놀라울 정도로 평상심을 유지했다라고요. 말하자면은 팽목항에서 박근혜나 혹은 명색이 이름만 총리인 정홍원이 방문했을 때 너무나 화난 유가족들이 물을 끼얹고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한 게 나쁘다고 비판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외국의 사례에 비할 일입니까? 서찬 대지진이 원자버가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일어났습니까? 동일본 사태 역시 일본의 총리가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빚은 겁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비극은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대가리에게만 충성하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이런 우리의 세태가 결국은 그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에 무대책인 이 정권의 무능함이 비극을 키웠기 때문에 물을 던지고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한 것입니다. 정말 돌 안 던지고 화염병 안 던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MBC 반성하세요. 이걸 논평이라고 내놓습니까?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세월호 추모 열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추풍낙엽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노령층과 영남의 막강한 지원을 잇고 있는 새누리당 쉽게 막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 정권의 무도함, 야만의 정권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린 또 쏘가서 이 정권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전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세월호 참사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픈 상처를 줬고, 그리고 깊은 슬픔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었다는 것은 불행중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다시 세월호와 같은 국가 시스템의 부재, 무능한 정권에 의해서 살려도 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추모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박근혜 정권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트윗을 보니까요, 교사들의 노동절 집회 참가를 막으려고 공문을 보낸 교육부 장관, 해외 토픽감이라고 쓰셨습니다. 정말 해외 토픽감입니다. 교사들이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서 단순히 노동절 집회만으로 끝나면야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세월호 추모 열기와 합쳐져서 뭔가 정권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동절 집회를 참가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교육부 서남수 황제주차, 황제라면 그 교육부 정말 참 해외 토픽감입니다. 헌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까지 금지한 경기도 교육감 대행은 당장 파면하고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세월호 문제를 논의하려면은 박근혜처럼 우물딱주물딱 국가 개조 운운할 게 아니라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처럼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됩니다. 9.11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미국은 이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야를 망라한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월호 이 참사를, 이 비극을 다시는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국가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이 제안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 미국의 조사는 세 갈래로 진행됐다.
연방수사국은 특별수사요원 11,0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7,000여 명을 동원해 펜트봄이라는 이름의 미국 범죄수사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정보국은 사건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면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라는 이름의 초당적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20개월 동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와 정황, 원인, 대책 등을 꼼꼼히 조사해 6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마련한 각종 사후 대책도 이 위원회에서 내놓은 41가지 권고사항에 기초한 것이었다. 네.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조사와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 비극을 계기로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나라 전체를 새롭게 털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은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우리 사회는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종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새 기구를 만들고 법률 몇 개 정비하는 식으로 땜질 처방으로 국가 개조 작업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의 조사와 수습 방식부터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관행으로부터의 달피, 그것이야말로 바로 세월호 사건이 던져주는 교훈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사고 원인을, 인천지검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등 몇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도 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설립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회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도 나오기 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병을 덧나게 하는 얼치기 의료행위일 뿐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가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정부 대응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무능했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무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능하면 치가 떨립니다. 세월호 사건의 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의 과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원인, 먼 이유, 그리고 근인, 가까운 이유, 대체 과정의 문제점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세월호의 직접적인 침몰 원인, 운항 과정의 위법 행위, 구조적인 비리뿐 아니라 초동 대처의 소홀함, 시간대별 조처의 문제점,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부처 간 혼선 문제 등 사건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조사에는 아무런 성역도 없어야 합니다. 물론 그 조사 대상에는 청와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조사의 목적은 단지 처벌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처방전을 만들어내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단순히 관련자들의 의무 방기와 나태함탄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구조적 문제점들, 각 기관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애로사항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없이는 제대로 된 해법은 도출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를 밝혀내 기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세월호 사고 조사와 사후 수습은 그 자체가 국민적 치유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국민이 겪고 있는 집단적 트라우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망과 불신, 돌발 사고에 대한 두려움. 저도 그래요. 돌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 타기가 겁납니다. 비행기 타기가 겁납니다. KTX 타기가 겁납니다. 지하철 타기가 겁납니다. 이런 두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든 치유하고 다독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함께 찾아내고 재발 방지의 지혜를 짜나가는 과정, 이것을 함께함으로써 국민의 아픈 기억을 적극적으로 극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스스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동참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필수입니다. 국민적 신뢰를 잃은 정부가 온전한 수습의 주체가 되게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이것은 정파를 초월해서 여야를 초월해서 그리고 범정부, 범시민단체, 범시민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사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국가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라고요. 위원회는 단지 국회에 소속되는 것도 아니며 대통령 직속기구도 더더욱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공동발의에 의해 구성되는 정말로 특별한 스페셜한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파격적인 위원회의 구성은 그 자체가 국가적 총역량을 집기라는 상징적 행위이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참여하는 위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사회에 신망받는 인사들과 전문가들로 채워야만 물론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박근혜, 당신의 대통령 자격에 문제가 있으니 당장 물러나라! 라고 얘기한 김용옥 선생을 박근혜가 이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그런 상상을요. 상상으로만 끝날 겁니다. 그 쏙 좁은 할머니가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이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등의 차원을 떠나 수사를 포함해 이번 사고 수습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의 검찰 수사도 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개, 비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만나 증언을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세월호 참사 국가특별위원회법 같은 법률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월호 사건의 제대로 된 수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래야 비극의 진정한 성화를 통해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서 그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 박근혜입니다. 그러나 참 이런 제안을 읽으면서 절망스러운 것은 박근혜나 안철수나 김한길이나 그 팽목함 가면서 노란 리본 하나 달지 않는 그 무성의함, 정말로 이 사건을 정말로 국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의문이 갔습니다. 박근혜가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셀프 국무위원들을 앞두고 사과를 했을 때 야당 대표란 자가 이게 국민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따위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시기에 국가 지도자로서 박근혜나 김한길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불행할 뿐입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방금 라디오 들으셨죠? CMS 기자 이재 신청은 일단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원은 월 1만 1천 원씩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조합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물론 의무라고 해서 너 꼭 해!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개우 TV방송 뉴스K 1시간 그것도 월화수목금
방송을 송출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현실, 더 많은 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출자금도 늘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 11,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이 더 앞서기 때문일 겁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CMS 계좌 이체 신청은 일단 조합원이 된 이후 자기 아이디로 KUKMIN.TV 국민.TV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라고 자기 정보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요, 자기 정보 쭉 나오고 그 속에 CMS 계좌 이체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 공인 인증서만 갖고 계신 분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증서 없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참 한심한 IT 강국의 현실입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로 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제 일신압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한 5,000명가량 CMS 계좌 이체 신청자는 한 3,000명이고 얕은 사용료 납부를 하기로 한 사람은 한 5,000명 됩니다. 5월 중으로 1만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가입한 조합원 모두가 CMS 계좌 이체 신청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서 가입하신 아가로스님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셨는데요. 프레드릭 맘님은 가입하시고 출자금까지 납부하셨습니다. 출자금 최소 단위가 일자 5만 원인데요. 사람들이 일자만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최소 단위입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3분의 1까지 해도 됩니다. 현재 출자금 총액이 한 40억 되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13억 원까지 출자하셔도 됩니다. 프레드릭 맘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리향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게시판에서 어제 임정윤님이 자동이체 신청하다 잘 안 돼서 6개월치 선납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용료 신청하는 걸 자꾸 까먹어서 이제야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요. 죄송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국민TV 방송 들으면서 사용료 못 낸 게 너무 죄송했다고 하시는데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돈 내라 라는 말 하는 사람도 싫고 듣는 사람도 싫지만 그래도 매일 해주셔야 저처럼 미루는 사람에게 동료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몽꽁이님은 전화로 CMS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통화 중이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직원 간사 2분 계십니다. 홍 간사님과 김 간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두 분이다 보니까 전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통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참고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C 논평 열받죠. 아니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왜 정홍원에게 물통을 던지고 왜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했는지 그 본질도 모르는 인간들이 중국 서찬성 참사 때는 원자보에게 환호했다 이 지랄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사람 이름 박상후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혜니님은 뉴스K에서 조계종 같은 대통령이 환호하면서 손드는 신도들을 보니 솔직히 보수 대내랍이 우려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국민TV 그리고 라디오, 고발뉴스, 팩트TV, 뉴스타파 등 대한 언론으로 사실과 진실을 보지만 지상파와 종편, 조중동 등만 보는 부모님과 어른들은 걱정이다라고 하시면서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예 대한 언론이 없던 시절에도 48% 문재인 지지받았습니다. 지상파, 종편, 조중동 전부 아닙니다. 국민TV 계속 성장할 겁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성장할 겁니다. 고발뉴스, 뉴스타파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혜리님 취업준비생이라서 출자금도 아껴서 개운해서 사용료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어른들과 전화하다가 좀 더 아껴서 살기로 하고 방금 사용료 CM에서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취업준비생이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 CMS 계좌이체 신청해 주신 그 마음 잊지 않을 겁니다. 박행기님, 오늘 드디어 영어의 조합원에서 육어의 조합원으로 셀프 성격하셨다면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셨습니다. 가입만 하고 조합비를 내지 않아서 마음이 영 그시게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송금하고 왔다고 하시네요. 전화로 확인도 하세요. 혹시 확인 안 하실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열심히 정자도 하고 TV 시청료도 내시겠다는 박행기님, 방금 감사드립니다. 아가로스님도 게시판에 방금 조합비와 자동이체 신청했다고 합니다. 작년 합정동 방송사 옆에 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공덕동으로 이사 올 때까지 상속등 일처리 하느라 멍하게 있다. 이제야 집안일이든 국민TV 모든 일을 마무리하니 한결 마음이 좋다라고 하시네요. 슬픔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리시고 제일 먼저 국민TV 조합비 내시고 자동이체 신청하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런 마음 잊지 않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센맘님, 저도 어제 출자금 1년치 납부했어요. 출자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다음 달에는 남편이 1년치 납부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몽콩이님, CMS 신청 완료하셨답니다. 매달 3만원씩 이체하신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은 11,000원은 하한선입니다. 11,000원은 의무사항입니다. 조합원으로서. 그러나 11,000원 이상 납부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도 이사장으로서 132,000원 1년치 납부했는데요. 틈만 나면은 132,000원씩 더 납부하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곽병찬 논설위원, 신문에는 나지 않는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로 인터넷판에만 나오는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로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곽병찬 논설위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제가 정당 출입할 때 익히 봐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야 기자로서 친한 사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그런 매우 존경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칼럼, 곽병찬 칼럼 속이지 마라.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속이지 마! 1992년 보스니아 내전 때 무슬림을 학살한 세르비아계 정교도들은 대개 이웃마을 사람들이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사람이었고 추수 때면 팔을 걷고 도와줬던 이웃이었다. 그들의 종교, 민족적 광기에 불을 붙인 건 정치꾼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였다. 무슬림들이 정교도들을 방화하고 살해하려 한다. 불안과 공포에서 출발한 것이 종국엔 총구를 머리에 들이대고 아들과 아버지에게, 엄마와 딸에게 폐륜을 강요하다가 방화쇠를 당겼다. 그렇게 학살된 무슬림과 가톨릭계는 25만여 명. 그 정치꾼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정교도를 방화하고 살해하려 한다라는 유언비어. 정치꾼들이 퍼뜨린 유언비어가 무려 25만 명의 학살을 낳은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연상케 합니다. 광기에 불을 붙인 이런 유언비어는 나치의 유대인 집시 학살을 정당화하고 터키 정부의 아르메니아인 인종청소를 합리화했으며 캄보디아를 킬링필드로 만들었고 르완다의 종족 갈등과 인종청소를 야기했다. 권력욕에 눈먼 정치 집단은 그렇게 공포와 적개심을 자극해 학살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 했다. 한국인, 그들은 피해자이기도 했고 가해자이기도 했다. 권력욕에 눈먼 정치 집단들, 공포와 적개심을 자극해 학살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 했습니다. 지금 학살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학살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까 MBC 논평,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세력의 권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방송이라는 공기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확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이라고 하기 전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이 도쿄 일원을 덮치자 일본인들은 조센진들을 보이는 대로 학살했다. 그들을 자극한 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려고 한다는 유언비어. 당시 일본인 자경단에 의해 검, 죽창 등으로 희생당한 조선인은 무려 6천여 명이다. 유언비어는 일본 정치 집단에서 비롯됐다. 내무성은 각 지역 경찰서에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은 이를 유포했다. 당시 일본 정치 집단은 대지진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혼란을 수습하는데 희생양이 필요했다. 이때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은 피해자였습니다. 6.25 전쟁기 한국인의 광기도 이에 못지않았습니다. 인민군이 남침하자 남쪽의 군과 경찰은 전국적으로 빨갱이 청소에 나서서 무려 10만에서 20여만 명의 보도연맹 회원들을 학살합니다. 인민군 점령기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경 및 우익단체 회원과 그 가족들을 살해합니다. 다시 국군이 진주하면서 부역자로 지목된 이들 처형당합니다. 군경이 주도했다지만 이웃끼리 피해의 학살을 번갈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또 저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사입니다. 지난 2일 5월 2일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언비어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유언비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많은 선동적 유언비어가 나돈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정권 집단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교 지난 4월 20일 북교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안보조직은 근원부터 발본 색출하고 제거하고 민간 안보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본 색출해서 제거하라라고 무시무시한 이 발언을 한 사람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한교입니다. 북계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정교도를 방어하고 살해하려 한다는 세르비아 정교도들의 퍼뜨린 정치꾼들의 유언비어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해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 약탈을 일삼고 있다라고 했던 일본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간토 대지진 때 일본 내무성 지침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날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권은희 씨, 실제 유족인 한 여인을 유가족이 쳐가는 선동꾼 여자의 동영상이라며 글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전후해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첩보를 부단히 공개하며 불쏘시개를 제공했습니다. 지만원 씨, 이른바 우파 농객의 대표적 농객이라는 이런 사람이 우파의 대표라고 하니까 정말 우파들은 접시물에 코를 박아야 됩니다. 지만은 22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를 쫓아내기 위해 빨갱이들의 제2의 5.16 반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요. 시세장사 한두 번 당해봤냐?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불쏘시개라고 주동아리를 놀렸습니다. 너무 저질이었던지 한동안 관변 유언비어는 뜸했습니다. 그 물꼬를 튼 것은 기이하게도 바로 박근혜의 이 일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튿날 박근혜가 유언비어가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물론 박근혜는 한기호, 지만원,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은희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닐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너에게 있다라는 걸 유언비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이튿날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던 정명이 이렇게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찌끄레댑니다. 자원봉사라며 정부의 구조 노력을 폄하하고 유가족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유언비어를 대량으로 확산시키고 판단력 없는 청소년들을 이용해 반정부 반대한민국적 사고부터 가르치는 세력도 나타났다. 이들은 결국 수많은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당선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박근혜 퇴진 시위에 청소년들을 일당 6만을 동원했다는 막장 유언비어까지 퍼뜨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선동이죠. 분쟁의 시기, 반인륜적인 인종청소를 불러온 유언비어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나치의 괴벨스 문법을 고스란히 따른 겁니다. 거짓말은 처음엔 부정되고 다음엔 의심받지만 거듭하면 결국 믿게 된다는 괴벨스의 말을 이 인간들도 신봉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예, 하지만 권력욕에 눈먼 그런 인간들의 무책임한 유언비어가 거대한 반인륜 학살의 여부로 돌아옵니다. 권력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가입하신 아미킴님 조금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맘님의 게시판 내용 소개는 못해드리지만 감사드립니다. 길어서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끝냅니다.